언제나 지식을 고민하는 한도수학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대 공약수의 활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1. 정해진 양을 조건에 맞게 나누기 2. 도형 치우기 할 때 3. 일정한 간격으로 놓을 때 각각의 경우에 세 문제씩 예를 들어서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바나나 42개, 오렌지 18개, 사과 36개를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한다. 이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바나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42개를 한 사람에게 전부 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줄 수 있습니다. 21개씩 주면 되는 거죠. 세 사람한테 똑같이 나눠줄 수 있습니다. 3으로 나누게 되면 14가 나옵니다. 14개씩 나눠주면 되는 거죠. 4명에게 똑같이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42가 4로 나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명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42의 약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수가 있어야만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렌지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18개를 1명, 2명, 3명 한테는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데요. 4명한테는 안 됩니다. 18을 4로 나누게 되면 나눠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오렌지 입장에서도 이 18의 약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수가 나와야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1명, 2명, 3명, 4명은 되는데요. 5명은 똑같이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나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과 입장에서도 36의 약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수가 나와야만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2의 약수 중에서 18의 약수 중에서 36의 약수 중에서 공통인 수를 찾아야 됩니다. 공통인 수를 찾는데요. 그것이 공약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상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네,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 답이 나오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42, 18, 36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글씨가 갑자기 많아져서 헷갈립니다. 여기 커서 가는 데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42, 18, 36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건데요. 최대 공약수는 뺀 수에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세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 수 중에서 아무거나 2개 붙잡고 빼도 그 뺀 수, 빼서 나온 수, 거기에는 반드시 세 수의 최대 공약수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빼서 가장 작게 나오는 수를 골라서 빼는 거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계산상 유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42에서 36을 빼면 6이 나오죠. 네, 이 6의 약수 중에 이 세 수의 최대 공약수가 반드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으로 일단 42, 36을 나눠봅니다. 둘 다 나눠 떨어지죠. 이제 무시당했던 얘네 둘만 빼서 무시당했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 무시당했던 18을 6으로 나눠봅니다. 나눠 떨어지죠. 그러면 이 세 수의 최대 공약수는 우리가 6으로 이렇게 판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14라든지 6으로 안 나눠지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수와 이 수, 그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게 되면은 이 세 수의 최대 공약수가 된다라는 사실도 아울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이 세 수의 최대 공약수는 6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6명이 되겠습니다. 이 볼펜 72자루와 공책 99권을 되도록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한다. 한 학생이 받게 되는 볼펜이 X자루, 공책이 Y권이라 할 때 X, Y의 값을 각각 구하면 72자루를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럼 1명, 2명, 3명, 4명, 5명은 안 되죠. 다시 말해서 72의 약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수가 나와야 됩니다. 공책 입장에서도 99권을 한 명한테 나눠줄 수 있고 2명은 안 되죠. 3명은 되고요. 4명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99의 약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수가 나와야지 똑같이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볼펜 입장에서 72의 약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수가 나와야 되고 학생은 사람입니다. 공책 입장에서는 99의 약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이 72의 약수와 99의 약수 중에서 공약수 중에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72와 99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데요. 최대 공약수 구하실 적에는 빼서 하는 거가 가장 빠릅니다. 두 수일 때 무조건 빼버립니다.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돼요. 27이 나오는데요. 이제 27의 약수 중에 이 72와 99의 최대 공약수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27로 71을 나누게 되면은 안 나눠지죠.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의 약수 중에서 139, 27에서 27은 안 되니까 이제 9로 나눠봅니다. 9, 8이 72, 9 곱하기 12는 99. 그래서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9가 되는 겁니다. 자, 헷갈리니까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볼펜 72자루와 공책 99권을 되도록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한다 해서 많은 학생들은 9명이라는 걸 지금 방금 계산해냈습니다. 볼펜이 72자루죠. 9명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한 명당 볼펜 8자루씩 가게 되는 거죠. 한 명당 볼펜 8자루를 받게 되는 거죠. 99를 9로 나누게 되면 11, 한 명당 공책 11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x, y의 값을 각각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x는 8이 되고요. y는 11이 되겠습니다. 8과 11. 3. 올해 A중학교 1학년 전체 신입생은 남학생이 152명, 여학생이 136명이다. 한 반에 남학생 A명, 여학생 B명씩 배치하여 되도록 많은 반을 편성하려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남학생은 152명이고요. 여학생이 136명입니다. 한 반에 남학생 A명, 여학생 B명씩 배치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또 많은 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을 만들 때 남학생이 A명씩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2명씩 들어가게끔 할 수 있습니다. 3명씩은 안 되죠. 이게 152가 3으로 안 나눠지기 때문에 3반을 만들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152에 약수에 해당하는 반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여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한 반을 만들어도 되고 2반 만들어도 되고 3반을 만들 수는 없죠. 이게 136이 3으로 안 나눠지기 때문에 4반은 됩니다. 5반은 안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수들은 136의 약수에 해당하는 숫자죠. 136의 약수에 해당하는 수의 반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남학생 입장에서는 152의 약수에 해당하는 그 반을 만들면 되는 거고요. 여학생 입장에서는 136의 약수에 해당하는 반을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152와 136의 공약수 중에서 지금 되도록 많은 반을 만들다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152, 136의 최대 공약수 빼버립니다. 16이 되는 거죠. 16의 약수를 구해봅니다. 1, 2, 4, 8, 16인데요. 이 152를 슬쩍 16으로 나눠봅니다. 이 두 수를. 안 나눠져요. 그러면 요거는 안 되니까 내버려 두고요. 이게 지금 한 반, 두 반, 네 반, 8반, 16반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제 8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8번 만드는 경우라고 하면은 152를 8로 나누게 되면은 19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반에 남학생을 19명씩 배치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9명씩 8반에 배치하게 되면 152명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136을 8로 나누게 되면은 17이 나옵니다. 여학생은 8반을 만들었을 때 17명씩 배치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8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남학생은 19명씩, 여학생은 17명씩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36이 되겠습니다. 자, 가로의 길이가 120cm, 세로의 길이가 90cm, 높이가 105cm인 직육면체 모양의 나무 토막을 쪼개어 가능한 한 큰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 주사위 위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지금 여기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가로가 120cm, 세로가 90cm,
높이가 105cm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쪼개어서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가로를 쪼개실 적에 120의 약수에 해당하는 숫자 센치만큼 자를 수가 있습니다. 120의 약수에 해당하는 센치로 자르게 되면 다 잘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90의 약수에 해당하는 센치만큼 자르게 되면 다 잘라지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5의 약수에 해당하는 그 수의 센치만큼 잘라주면 다 잘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는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고. 네, 그러면 여기를 하나로 자르고 이쪽도 하나로 자르고 이쪽도 하나로 자르게 되면은 여기 120인데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쪽도 120 되고 이 높이도 120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지금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는 것 중에서 일단은 최대 공약수를 구해봅니다. 이거 105의 약수, 90의 약수, 120의 약수 중에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은, 자, 여기만 보세요. 120, 90, 105의 최대 공약수는 아까 그랬죠. 최대 공약수는 뺀 수에도 반드시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빼서 가장 작게 나오는 수를 골라 빼야 되는데요. 120에서 105를 빼면 15가 나옵니다. 네, 이 15로 120을 나눠봅니다. 8일은 8, 8, 5, 40, 8로 나눠지죠. 90은 15로 6으로 나눠집니다. 105는 7로 나눠지는 거죠. 15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세 수의 최대 공약수는 1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15로 잘라질 수 있고 15로 잘라질 수 있고 15로 잘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로 세로 높이가 15인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로 우리가 가장 큰 주사위 모양으로 이 정육면체를 쪼갤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5cm가 되겠습니다. 5.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65cm, 52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빈틈없이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붙이려고 한다. 색종이를 가능한 적게 사용하려고 할 때 필요한 색종이의 수는?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붙이려고 합니다. 또 색종이를 가능한 적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65, 52니까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 한 개로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빈틈없이 메꿀 수는 없죠. 한 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몇 장을 가지고 가능한 적게 사용하려 할 때 필요한 색종이의 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건데요. 네, 여기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가 있습니다. 이 색종이들을 이렇게 쭉 붙이는 건데요. 이 색종이들을 여기 붙일 적에 이쪽에 붙이는 이 색종이의 길이, 가로 세로의 길이 같은 거죠. 65cm를 꽉 채우는 색종이의 길이는 65의 약수가 되는 수에 해당하는 길이를 가진 색종이를 붙여야만 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52cm를 꽉 채우는 색종이의 길이는 52의 약수에 해당하는 수의 센치를 가진 길이를 가진 색종이를 붙이면 되는 겁니다. 이쪽도 되고 이쪽도 돼야 되니까 65와 52의 공약수 중에서 색종이를 가장 적게 써야 되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는 거죠. 52와 65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빼버립니다. 빼면은 13이 나오죠. 이제 이 수를 가지고 두 수를 나눠봅니다. 52 나누기 13 나눠지죠. 4로 나눠집니다. 65 나누기 13 네, 5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52와 65의 최대 공약수는 13이 되겠습니다. 65를 13으로 나누면은 5가 나오고요. 5장이 필요한 겁니다. 52를 13으로 나누면 4가 나옵니다. 4장이 필요합니다. 가로로 5장 필요하고 세로로 4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으로는 4장, 이쪽으로는 5장이에요. 그러니까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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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5 곱하기 4를 해야만 전체 색종이의 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0장이 되겠습니다.
6.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 모양의 블록을 쌓아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64cm, 48cm, 높이가 96cm인 직육면체가 되게 하려고 한다. 블록의 크기를 최대로 할 때 필요한 블록의 개수는, 여기 블록이 있는데요. 이 블록이 정육면체입니다. 얘는요, 직육면체예요. 그러면은 이 정육면체 블록을 이렇게 싸가지고서 이 직육면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직육면체가 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직육면체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64, 48, 96이 되게끔요. 그러면 요 정육면체 모양의 블록의 한 변의 길이가 64의 약수만큼 돼야지 여기에 꽉 들어가는 거죠. 이쪽으로 또 꽉 들어가게 되려면 48의 약수도 돼야 되고요. 또 이렇게 쌓아 올라가게 되면은 높이도 96의 약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쪽만 만족시켜주면 안 되고요. 이 세 쪽을 다 만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64, 48, 96의 약수들 중에서 블록의 크기를 최대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면은 이 블록의 한 변의 길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64, 48, 96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네, 빼도 최대 공약수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네, 가장 적게 나오는 거 빼서 64에서 48 빼면 1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16으로 세수를 나눠봅니다. 네, 16에 4 곱하면 64고요. 3 곱하면 48이고 6 곱하면 96이죠. 다 나눠집니다. 세수의 최대 공약수는 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들어가는 블록의 개수는 이 가로 센치니까 이걸 16으로 나누게 되면 4개가 들어가요. 세로로 들어가는 블록의 개수는 세로가 48cm니까 16으로 나누게 되면 3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거 높이로 고쳤습니다. 높이로 들어가는 블록의 개수는 96 나누기 16에서 6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4개가 들어가고요. 이쪽으로 3개가 들어갑니다. 이쪽으로는 6개가 들어가는 거죠. 위쪽에 4개, 이쪽에 3개, 이쪽에 6개니까 이 4개, 3개, 6개를 곱해주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바닥에 여기 4개 들어가고 3개 들어가면은 이 바닥에 깔리는 거는 12개죠. 그것이 이 바닥에 쌓여 있는 것만큼 또 이게 6개가 올라가는 거니까 각각의 층에 이 12개가 존재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얘를 곱해줘야 돼요. 6을. 그래서 총 4 곱하기 3 곱하기 6은 72가 되는 겁니다. 요거 3개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72가 되겠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180m, 세로의 길이가 120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한다. 내 모퉁이에 반드시 나무를 심을 때 최소한 몇 그루의 나무가 필요한가? 네, 요 가로의 길이가 180m가 되겠습니다. 세로의 길이 120m가 되겠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땅 둘레, 요 둘레입니다. 둘레. 이 안쪽으로는 나무를 심으면 안 돼요. 땅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습니다. 일정한 간격이에요. 이 간격과 여기 이쪽 세로의 간격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간격 180cm죠. 180m에 들어가는 이 간격은 180의 약수에 해당하는 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180의 약수로 해당하는 수의 간격으로 잡고 또 이쪽은 세로가 120이니까 120의 약수로 나오는 수의 간격으로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쪽의 간격과 이쪽의 간격이 같아야 됩니다. 지금 직사각형 모양의 땅 둘레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쪽의 간격과 이쪽의 간격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180의 약수와 120의 약수 중에서 공약수를 구해서 그리고 또 네모퉁이에 하나, 둘, 셋, 넷 이 네모퉁이에 반드시 나무를 심을 때 최소한 몇 그루의 나무가 필요한가 라고 했기 때문에 이 180m와 120m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면은 그것이 최소한 나무를 심어주는
간격이 되는 겁니다. 자, 최대 공약수 180, 120을 구해보겠습니다.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뺍니다. 60이죠? 나눠봅니다. 3이 나오고요. 요거는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를 180, 120에 일정한 간격으로 할 적에 또 나무를 최소한 심으려고 하면은 간격을 60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죠. 네, 여기 나무가 있고요. 60, 60, 60 가서 180이 되는 거고요. 또 60, 60에서 120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둘레라고 했기 때문에 둘레에 심을 수 있는 최소한의 나무의 개수는 여기 4가 되고요. 여기 3이 나온 거는 이 간격이 60이 간격이 3번 들어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치면은 나무가 4개를 심어야 돼요. 이쪽은 간격이 2번 들어가니까 나무가 3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나무 개수는 12가 되는 거예요. 12.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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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그런데 가운데는 지금 둘레만 하는 거니까 가운데에 있는 거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요 가운데 2개죠? 2개. 그래서 1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0그루가 되겠습니다. 8. 가로의 길이가 75m, 세로의 길이가 90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말뚝을 박으려고 한다. 내 모퉁이에 반드시 말뚝을 박기로 할 때 말뚝은 최소한 몇 개가 필요한가? 가로가 75고요. 세로가 90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땅 둘레입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말뚝을 박으려고 한다. 내 모퉁이에 반드시 말뚝을 박아야 되고요. 말뚝은 최소한 몇 개가 필요한가 그랬습니다. 네, 여기를 얘를 말뚝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이 75m고요. 이쪽이 90m가 되겠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말뚝을 박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 75니까 요 간격이 75의 약수로 나오는 수여야 됩니다. 이쪽은 90의 약수로 나오는 수여야 됩니다. 간격이. 그런데 같은 간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간격과 이 간격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75의 약수와 90의 약수 중에서 공약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 공약수가 같은 간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말뚝이 최소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공약수 중에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모퉁이에는 반드시 들어가고요. 이 직사각형 모양의 땅 둘레만 이 안쪽에 있는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를 위해서 이 안쪽을 뺄 건데요. 이 둘레에만 말뚝을 박는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75와 9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75, 90의 최대 공약수 뺍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요. 15죠. 15로 70을 나눠보세요. 5죠. 90을 15로 나눠보세요. 6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쪽의 간격도 15, 이쪽의 간격도 15로 잡아야만 말뚝이 최소한 들어간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75입니다. 자, 처음에 모퉁이에는 말뚝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간격이 15라 그랬으니까 15가 지금 5번 들어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5번 들어가는 거니까 이 말뚝의 개수는 6개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플러스 1을 하면 돼요. 여기 한 개 처음 시작할 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으로도 15씩 들어가는데 6이 나왔다라는 거는 간격이 15가 하나, 둘, 셋, 넷, 5, 6번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말뚝은 여기다 1을 더해준 7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둘레에만 말뚝을 박는 거기 때문에 요 둘레의 개수를 세면 되는데요. 편하게 하겠습니다. 여기다 1 더하면 6이고요. 여기다 1 더하면 7이죠. 네, 그래서 6, 7이 42. 이 전체를 일단 구해주세요. 그리고서 여기서 2를 빼보세요. 4죠? 여기서 2를 빼보세요. 5죠? 네, 4에다 5를 곱하면 요 안에 있는 거, 둘레가 아닌 안에 있는 말뚝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20을 계산해서 여기서 빼버리면은 이 둘레에 있는 거가 손쉽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수들의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나눠주세요. 그럼 5, 6이 나오죠. 한 번은 1씩 더해주고요. 6, 7이 되고요. 한 번을 1씩 빼주세요. 그럼 4, 5가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서 이거 계산한 걸 빼주면은 이 둘레에 있는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해도 돼요. 이쪽 거 구하고 이쪽 거 구해서 2배, 2배 해준 다음에 겹치는 거 빼주면 되는데 그게 싫으신 분은 네, 요거 구하신 다음에 1씩 더해줘서 곱해주고 1씩 빼서 곱해서 나온 수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2구루가 되겠습니다. 9.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98m, 84m인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화분을 놓으려고 한다. 내 모퉁이에 반드시 화분을 놓기로 했을 때 화분은 최소한 몇 개가 필요한지 구해라. 가로 세로의 길이가 98m, 84m가 되겠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 둘레입니다.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화분을 놓으려고 합니다. 내 모퉁이에 반드시 화분을 놓아야 되고요. 또 화분은 채소로 놔야 됩니다. 그럴 때 몇 개가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 이쪽이 98이고요. 이쪽이 84가 되겠습니다. 같은 간격으로 놔야 되니까 이 98의 약수가 되는 수가 간격이 돼야 됩니다. 이쪽은 84의 약수가 되는 수의 간격이 돼야 돼요. 그런데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 간격과 이쪽 간격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98의 약수와 84의 약수 중에서 공약수를 구해줘야 되는데요. 이 화분의 개수가 최소여야 되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뺍니다. 빼면 14가 나오죠. 98을 14로 나눠봅니다. 7이 나오죠. 84를 14로 나눠봅니다. 6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 문제에서 풀었던 방식으로 여기다가 1씩 더해보세요. 1 더하고 1 더하면은 8, 7이 56이 되는 거죠. 또 1을 빼보세요. 6하고 1 빼면 5죠. 6, 5, 30. 그래서 56에서 30을 빼면은 2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26이 되겠습니다.